강성 불법 노조로 삼성에게 갑질 대응하던 인도가 결국 삼성에게 굴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내에서도 공식적인 노조가 아닌 불법 노조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이번 불법 노조 파업으로 인해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까지 인도를 손절하는 모습을 보이자 인도 경제총리는 급하게 부랴부랴 삼성에게 사정하며 상황을 일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도를 향한 글로벌 기업들의 불신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은 인도에서 큰 규모의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챈나이 인근 삼성 공장에서는 약 1,5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근무자들의 평균 월급은 $300, 하나 약 41만 5천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 파업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430로 인상해달라는 요구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9만 5천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임금 인상 외에도 교통비 인상, 기숙사 설치 등을 주장하며 지속적인 파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삼성 측에서도 인도 근로자를 위한 추가 복지를 제안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철수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삼성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인도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자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도가 지나친 불법 파업까지 강행하는 국민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인도 경제총리는 삼성과 노조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인도 경제총리는 삼성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정책 지원을 약속을 비롯한 불법 노조에 대한 무력 진압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노조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서준 덕분에 인도 노조와 삼성과의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삼성은 생산 차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인도 내의 불법 노조는 인도의 의식 수준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인권이나 법치에 대한 개념 없이 철저한 계급사회 중심으로 살아온 인도에서 이번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을 통해 인권과 법치에 대한 경각심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불법 노조는 노동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불법 파업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불법 노조 파업이 폭력적인 시위를 선동해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고 위협하는 요인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불법 노조로 인해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투자와 지원을 받는 것에 제약이 생기게 되겠죠? 이번 인도의 파업을 본 세계 기업들은 인도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투자를 철회하는 등 인도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자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총리가 직접적으로 나서 사태를 수습한 것이라고 일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불법 노조 단속 강화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불법 노조들이 파업하고 있는 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인도 국민들의 생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해요. 삼성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도 내에서 낮은 계급으로 인해 같은 인도 사람끼리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런 사람들이 삼성에 근무하며 삼성에서 주는 월급으로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에 삼성을 향한 노조의 파업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걸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다가 삼성에 취업해서 차별 없는 대우를 받으며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복지를 누리는 것이 좋았지만 불법 노조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힘도 권력도 부족한 일부 국민들은 빨리 파업이 종결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불법 노조는 삼성이 납품해야 할 생산품을 가지고 삼성을 협박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 삼성도 빠른 결단을 내려야 했던 상황에 인도 철수가 아닌 합의로 결론을 내린 것은 피해보는 인도 국민과 떨어져가는 기업 신용회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노조에게 더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고 양보해준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죠. 한편 태국에서도 인도처럼 한국에 대한 갑질 아닌 갑질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태국의 인플루언서들이
SNS를 통해 한국을 비하하면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태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는데요. 태국의 여행사 부회장이 한국과의 비교 발언을 통해 사태를 키웠으며, 한국관광공사는 이 부분에 있어 강력히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심각해졌어요. 따라서 한국 법무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아 강화된 입국 심사 정책을 내놓고 태국 사람들의 불법 체류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태국은 한국 관광객에 대한 보이콧을 감행했으나, 한국 기업들의 태국 내 투자 회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태국 정부는 경각심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은 태국의 신규 투자 계획을 취소하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고, 소규모 기업들은 이미 철수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이중적 태도를 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에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들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현실이고, 이로 인해 향후 투자 및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제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가 반도체 생산이 중요한 시점에 인도의 불법 노조는 더 이상 인력 생산에만 의지하는 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술력과 품질은 세계에서 인정받은 만큼 더 이상 해외 국가에 휘둘리지 않고 해외에서도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는 만큼 불법 노조에 대해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남네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인도 공장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강경하게 대응한 사례를 통해 속 시원하게 느끼셨을 구독자분들도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강경한 대응도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된 일이 아닙니다. 과거 현대자동차의 첸나이 공장 일부 직원들이 불법 노조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합법적인 노조와 다른 노조를 구성해서 불만을 표출했던 사례에 현대자동차도 파업 종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나서야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고된 인력만큼 새로운 인력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도 국민들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날린 셈인데요. 그 사건 이후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노사관계를 관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현대차의 강경함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나그네의 옷을 벗긴 건 매서운 비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라는 동화의 가르침을 따라 인도 국민들에게 한 줄기 햇살을 선물한 삼성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주시고요. 불법 노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같이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도 보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